네, 안녕하세요. 저는 3P 수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차재호 총괄팀장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12월 4일이고요. 네, 12월 4일. 오늘은 무슨 날이었냐면 부흥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다니고 있는 친구들 시험지를 받아서 이제 부랴부랴 분석을 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기말고사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과 그 다음에 주요 문항 분석과 저희 이제 자료에서의 적중 사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기말고사 총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번 기말고사는 좀 원래 기존에 출제가 됐던 형태에서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서술형이 2문제가 나왔던 형태에서 이번에는 이제 객관식만 23문제가 출제되는, 그래서 문항수가 좀 늘었고 근데 이제 서술형은 없어진 이런 형태의 시험으로 출제가 됐고요. 중간고사 대비해서 이제 부교재 연계가 조금은 증가를 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이제 부교재와 연계가 됐고,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은 이번에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흥고 시험지가 원래는 모의고사 30번이라든가 모의고사 21번 같이 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던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제작을 하셔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꼭 한두 문제씩이 있었는데 요번 기말고사에서는 킬러 문항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봤던 친구들은 이제 사실 오늘은 영상을 보면 안 되죠.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내일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영상을 혹시나 보게 된다면 12번이나 13번 정도, 기억, 니은, 디귿 문제죠. 절대부등식과 관련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부터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번부터 이제 23번까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는,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은 이런 스타일의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23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쫓겨서 풀다시피 하다 보니까 좀 실수나 아니면은 문제를 잘못 해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전체적인 평균 난이도는 높았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등급이 좀 나눠질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요 문항 분석입니다. 그래서 14번부터 좀 보시면 학교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을 참 좋아하시는데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겉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무난합니다. 겉으로는 무난한 문제지만 기역선지, 니은선지, 디귿선지가 각각의 하나씩의 유형을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에다가 한 문제에서 여러 개 묻기라고 붙여놨는데 전형적인 학교 스타일의 문제고요. 학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고, 그래서 무리함수에 대해서 4분면과 관련된 내용, 최대 최소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위치관계와 관련된 내용까지 한 문제 안에서 총 3가지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뭐 저희 교재에서도 많이 좀 다뤄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제 학교 시험 기출 문제고, 그렇지만 이제 풀다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을 각각을 다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이 한 문제를 풀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고요. 15번은 제가 지난 중간고사 때 영상을 찍으면서 간접연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직접연계라고 하면 부교재에 수록된 문제가 이제 그대로 숫자만 바뀌어서 출제되는 걸 이제 직접연계라고 하고, 간접연계는 이제 부교재에 있는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새롭게 제작한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바로 실제 부흥고 부교재에 수록된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자취의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요거를 이제 넓이로 이제 바꿔서 식은 똑같아요. x제곱과 마이너스 x 플러스 k, 여기도 x제곱과 여기는 이제 x 플러스 k인데 거의 똑같은 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새롭게 변형을 하셔서 출제된
전형적인 간접연계 형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도 사실 우리 친구들이 딱 봤을 때 많이 봤던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뭐 센이라든가 RPM이라든가 이런 유형서에 어디에나 수록되어 있는 문제인데,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요번 시험에서 FE 2번 합성한 거, 3번 합성한 거, 4번 합성한 거에서 25번 합성한 것까지를 다 더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봤던 문제들은 여기도 이제 저희 교재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냥 특정한 시점에서의 함수값을 찾는 거라면 얘는 전부 다 더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다른 건 없습니다. 즉 규칙성 찾아서 일정 구간만큼 합이 일정하게 떨어질 거고요. 그 합을 여러 번 더해주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 때 이런 오른쪽에 있는 많이 봤던 스타일이 익숙하다 보니까 얘를 실수해서 혹은 착각을 해서 그냥 25번째만 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규칙성을 찾다가 뭐 하나를 좀 잘못 센다든가 이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가 좀 유발이 되는 형태라서 이제 17번을 제가 주요 문항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도 참 제가 이제 부은고 전문반 수업을 하면서 많이 다뤘던 주제인데, 합성함수와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제가 제작한 요 부교재 심층 분석 자료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근의 합을 구하는데 요 부분도 좀 우리 친구들이 풀다가 많이 실수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를 차분히 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도 주요 문항으로 넣어봤고, 자 22번입니다. 22번은 저희 교재에 똑같은 문제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랙라벨이라는 좀 고난도 문제의 변형 문제를 저희가 이제 수록을 해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랑 이쪽에 나와 있는 문제랑 똑같죠. 근데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네,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특히나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 22번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풀다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가 있고, 아니면 아예 시간이 없어서 손을 못 댔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격차점 개수라는 유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격차점 개수는 제가 어제 직전 대비를 하면서도 이제 파이널 수업을 하면서도 이제 설명을 좀 했던 내용인데, 뭐냐면 이게 10년 전에 굉장히 좀 유행을 했던 유형이에요. 10년 전에 유행을 했던 유형이고, 내신에는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고 간간히 이제 출제가 됐던 유형인데, 마지막 문제로 배치를 하셨고, 그리고 격차점 문제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일일이 꼼꼼하게 하나씩 세봐야 되니까 그 문제를 이제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하시면서 시간이 충분히 좀 확보가 된 친구들은 차분하게 이제 세가지고 23번 문제를 잘 풀었을 텐데, 시간에 쫓기거나 혹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친구들은 좀 23번 문제를 아예 풀지 못했거나 아니면 틀렸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격차점 개수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세고 꼼꼼하게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하시면서 변별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문항 분석까지 이렇게 좀 맞춰봤고, 저희 교재에 있었던 뭐 적중 사례나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고요. 자, 이제 2024년의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오늘 봤던 시험까지 해서 총 4번의 시험이 진행이 됐고, 이제 부은고 1학년 친구들이 총 4번의 시험을 봤는데, 제 객관적이 아니라 제 주관적인 난이도를 좀 분석을 해보면, 난이도 어려운 순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봤던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그 다음에 오늘 봤던 2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은고 1학년의 가장 중요한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다양하게 시험을 출제하려는 경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영상에서도 좀 찍어놨던 건데 중간고사를 제가 풀어보면서 그때 영상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을 건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좀 깜짝 놀랐거든요. 시험을 정말 공들여서 만드셨고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게 이제 티가 나는 시험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좀 부교재를 좀 간접연계라든가 아니면은 좀 3학년 내용을 좀 덧붙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하는 시도,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기말고사는 아예 시험지 형태를 바꾸셨죠.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18문제에서 19문제 정도 객관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2문항이 붙어있는 구조였는데, 요번에는 아예 그냥 이제 2학기 기말고사를 객관식으로만 100%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시고 이제 시험에 문항수를 증가를 시키면서 우리 친구들이 빠른 시간 안에 좀 풀 수 있게, 마치 이제 배경고 시험이라든가 이런 학교 시험처럼 출제를 하신 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에 시험을 대비를 한다면, 그리고 내년에 부흥고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심화 문제까지 좀 다양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출제가 됐어요, 올해는. 그래서 부흥고 선생님들이 이제 1학년 친구들 시험을 내시면서 좀 많은 연구나 노력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프로그램은, 저희는 이제 현재 부흥고 1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전문반을 지난 10월부터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내용이나 커리큘럼 그리고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내년 3월부터 부흥고 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문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들, 부흥고 나왔던 친구들에 대한 대입 실적은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2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부흥고 1학년 친구들이 12월이 되면 이제 시험이 요번 주에 끝나죠. 그럼 12월 6일 날 이제 끝나고 주말에는 약간의 이제 휴식을 취하고 맛있는 걸 먹는다든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가 가족들과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음 주부터 방학 때까지, 그리고 보통 겨울방학 과정이 이제 1월 달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약 3주 반 정도의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3주 반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길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거의 한 달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학원에서는 12월 달에 이제 요거를 진행하려고 해요. 바로 수학 원과정의 삼각함수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원에 있는 과정 중에 지수로그 함수가 있고요, 삼각함수가 있고 수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원들 중에서 학생들이 초반에 처음 배우거나 혹은 예전에 배웠지만 좀 배운 지 오래됐을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게 바로 삼각함수 단원입니다. 물론 수학원을 통틀어 봤을 때 지금까지의 수능에서 혹은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단원은 수열인데,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죠.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삼각함수를 좀 많이 어려워해요. 초반에 도입부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각함수 과정을 겨울방학 때도 당연히 제대로 공부를 할 거지만 그 전에 미리 좀 진입장벽을 낮춰놓자. 그래서 기본 개념 정리부터 해서 필수 유형,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봤을 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과정은 중요한 게 수능에도 직접 출제가 되는 범위죠. 그래서 수능과 모의고사에는 최근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살짝 맛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삼각함수의 가장 마지막 소단원이 바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단원입니다. 근데 이 단원은 특징이 뭐냐면 도형을 다뤄요. 근데 우리가 도형을 다룬 게 중학교 3학년 때가 마지막이었거든요. 평면 도형을 다룬 건. 고1 때 배웠던 거는 이제 좌표 평면에서 다룬 거기 때문에 약간은 느낌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내용들이 그대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든가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아니면 원과 관련된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성질들, 그리고 삼각비 이런 것들이 수능에도 출제가 되고요. 내신에는 100%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3년간에 걸친 도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12월 달, 요 짜투리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요 12월 달에 제가 기본 개념, 그 다음에 필수 유형 풀이도구, 그리고 수능과 모의고사에는 어떻게 삼각함수가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학교 수학에서의 도형과 관련된 도구들까지도 총 정리를 해드려서 총 6회에 걸쳐서 수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달 커리큘럼으로 넘어가서 이제 겨울방학 때 수학원을 차근차근 심도 깊게 정말 많이 공부를 하는 커리큘럼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 친구들이 부흥고 친구들이요 12월 달에 방학이 좀 빠릅니다. 다른 학교들은 이제 뭐 1월 초라든가 아니면 늦으면 1월 10일 뭐 이렇게 방학을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부흥고 친구들은 12월 24일 날 방학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는 신나게 노시고요. 26일부터 31일까지는 우리 다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무료 자습실을 개방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아침 9시부터 와서 공부할 친구들은 이제 학습 관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공부량을 좀 충분히 확보하고 우리 친구들이 겨울방학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공부를 할 건지, 겨울방학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좀 밸런스 있게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해드리는 것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부흥고 전문반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흥고 전문반은 저희가 내년 3월에 신학기 개강을 할 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3학년, 중학교 3학년이죠. 예비고1 친구들 대상으로 한 반과, 그 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예비고 2 친구들을 대상으로 각각 개강이 될 거고요. 교재는 현재 이제 이렇게 예상을 잡아놨는데, 저희가 이제 요번에도 수업 때 진행했던 자체 교재와 그 다음에 워크북 엔제, 그리고 부교재 심층 분석 자료, 요게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테마별로 프린트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저희가 이제 수준별로 이제 반편성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내년 3월에 개강하는 반은 저희가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이제 수준별, 목표별 분반 수업을 진행을 해서 이제 상위권, 그 다음에 중상위권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금 나눠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1월과 2월에는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이제 윈터스쿨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단과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2학년 과정을 준비하는 실력별 맞춤 수업으로 겨울학기 특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3P 수학은 이제 전문가의 좋은 수업과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제작한 정성스러운 콘텐츠, 그리고 꼼꼼하고 철저한 과제 관리, 그리고 피드백, 그리고 테스트 관리로 여러분들을 상위권으로 최대한 이끌 수 있는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내일 모레 있는 시험까지 잘 준비하시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